네, 캔버스를 이용해서 차량의 운행 기록을 기록하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운행한 것은 이런 경로를 따라서 쭉 갔는데, 제가 기록한 것은 차량의 RPM 데이터, 이쪽에 왼쪽에 보이는 게 RPM의 값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차량의 스피드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제가 갔던 도로의 최대 속도는 100km고, 다음에 제가 평균 RPM은 대략 2000rpm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운행할 때 2000rpm을 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PM이 올라갈 때 대체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쭉 RPM에 따라서 차량이 쭉 빨라지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RPM이 거의 아이들 RPM이 있는데 속도가 이제 탄력을 쓰다가 쭉 그 탄력으로 달리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캔버스를 이용하면 차량과 직접적인 통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정보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레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캔버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캔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통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통신은 어떤 기기와 기기 간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통신의 종류는 1대1 통신, 1대 다통신, 다대 다통신,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대상이 몇인가에 따라서 1대1 통신, 다대 다통신, 브로드캐스트 방식,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1대1 통신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르는 상대방의 호칭 없이 그냥 주고받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주고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나 아이디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내가 원하는 내용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듣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다 입을 대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프 듀플렉스 반이중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똑같은 거를 하나를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 하나를 더 라인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동시에 말을 하면서 들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풀 듀플렉스, 그래서 전 이중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시에 말을 하고 들을 수 없는 상황이 하프 듀플렉스, 말을 하고 들으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풀 듀플렉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서로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얘기하고 이 사람은 영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서로의 그 형식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서로 전체가 다 엮어진 라인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이 사람과 이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이어진 라인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라인을 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건데, 어, 어쨌거나 여러 명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어진 라인을 사용을 한다. 서로 이렇게 공통으로 이어진 라인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이 사람도 듣고 이 사람도 듣고 이 사람도 듣고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럴 때 항상 이 사람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대 다통신이 되는 거고요. 동시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인을 하나 더 설치해서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풀 듀플렉스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동안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1대 다 또는 다대다 통신에서도 마찬가지로 하프 듀플렉스냐 풀 듀플렉스냐라는 그 용어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경우 1대1 통신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명확하게 다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얘기하는지를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한테 얘가 만약에 A다. 그리고 얘가 B다. 그리고 이 사람이 C고 이 사람이 D다. 그러면 D가 A한테 얘기할 때 A야, 너 가서 물 좀 떠와.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누굴 불러줘야 된다. 그때가 사용하는 게 어드레스나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라인에다가 신호에다가 불러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부르는 이름만 부르는 라인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될 경우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메시지가 계속 온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무시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죠. 그 다음에 1대1 통신이든 다대일 통신이든 똑같은 방식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보면 이렇게 ECU가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장치들 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묶을 수도 있고 장치와 장치 간에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또 얘가 이렇게 엮인다 이렇게 엮인다 하려면 배선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대신에 이런 식으로 공통되는 라인으로 묶어 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공통된 라인으로 묶이는 상태로 보면은 배선이 많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하든 그 뭐 선택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어떤 통신 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 통신 라인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해서 동시에 내가 만약에 신호를 보내고자 하는 신호가 여기서 010, 011, 000, 12를 보내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이게 이제 8개의 비트를 0과 1, 0이냐 1이냐 신호가 켜져 있냐 꺼져 있냐를 판단하는 게 빌 비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 비트가 8개가 모인 게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1바이트의 신호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8개의 라인을 설치를 해놓고 동시에 신호를 쫙 보낸다. 그럼 이런 게 병렬 신호, 패러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바이트를 보낼 때 한 라인 한 개를 사용을 해서 연속적으로 쭉 보내고 이게 내가 보내려고 하는 한 개의 신호다라고 표현을 하는 방식이 시리얼 방식입니다. 직렬 포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하프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 하프 듀플렉스, 심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풀 듀플렉스, 그 다음에 동시에 주고받지는 못하고 얘가 이번엔 내가 말할게 하고 보내면 얘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야, 너 다 끝났으면 내가 보낸다 하고 딱 이렇게 얘가 이제 뭐 다 보내고 무전기가 보통 그렇죠. 쭉 보내고 오버하면 얘가 이제 얘가 쭉 다시 말을 하고 오버하면 또 얘가 받고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죠. 그게 하프 듀플렉스. 그리고 야, 내가 무조건 지시하는 대로 넌 일만 해 하는 식으로 얘는 일방적으로 메시지 보내고 얘는 일반적으로 받는다. 그런 경우가 심플렉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를 쭉 보낼 때 직렬 통신에서 신호를 쭉 보낸다고 할 때 한 바이트를 쭉 보낸다고 예를 들었을 때요. 100101이라는 신호를 쭉 보내게 되면은 매번 신호가 이렇게 닥닥 바뀌면 신호에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 이게 항상 같은 타이밍의 신호를 착착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이 약간씩 뭐 늘어지거나 라인상의 뭐 간섭이나 뭐 저항으로 인해서 늘어지거나 뭐 다른 뭐에 의해서 신호가 바뀌거나 이렇게 조금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정확한 타이밍의 신호를 계속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클락 신호라고 얘기하고요. 이 클락 신호를 이용해서 보내는 신호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ON으로 돼서 1로 판단하고 얘는 0으로 판단하고 이 타이밍에 클락 신호가 착 올라가는
업라이징이라고 하는데 라이징 신호가 딱 올라갈 때 그 타이밍에 신호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로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1에 있고 0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 클락에 맞춰서 타이밍을 착착 맞춰주는 방식이 동기 통신입니다. 싱크로너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락이 없이 하는 방식이 비동기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클락이 있을 경우에는 요 클락 신호에 맞춰서 전체 타이밍이 착착착착 신호를 구분을 하겠죠. 근데 비동기 통신 같은 경우는 이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간격에 내가 예를 들어 1초에 신호를 몇 개를, 비트 신호를 몇 번을 끊었다를, 0과 1을 반복시켜서 보내겠다 하는 식으로 서로 타이밍을 맞춰놓고 하지 않으면은 서로 제대로 된 신호를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타이밍이 보드 레이트라는 겁니다. 보호 레이트라는 걸로 해서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끊어서 보낼 때니까 네가 신호를 해석을 할 때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해석을 해라 하고 서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레이트와 보호레이트가 있는데 비트레이트는 초당 몇 번의 신호를 끊어서 보내느냐 하는 타이밍을 말하는 거고요. 보호레이트는 초당 몇 개의 심볼을 보낼 수 있느냐, 그 심볼이 문자 신호이냐 아니면 비트 신호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문자가 보통 8비트가 1바이트, 그걸 한 문자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9600 BPS 상태에서 8비트로 문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이걸 보호 레이트로 치면 9600을 8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1200 보호 레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비트 신호다 그러면 9600이 이게 비트니까 결국 이거는 9600 보호 레이트가 됩니다. 자, MCU를 사용하는 환경을 엠베디드라고 하는데 엠베디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신 종류는 UART, 그 다음에 I2C, 그 다음에 SPI 이런 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신 방식입니다. 이건 시리얼 통신 방식이고요. 엠베디드 MCU와 컴퓨터가 주로 주고받는 신호가 이 UART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I2C라는 방식이 있고요. SPI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사용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서는 캔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캔버스나 별도의 캔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SPI하고 캔입니다. 왜냐하면 MCU가 직접적으로 캔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캔버스 쉴드나 그 다음에 캔버스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모듈에서 MCU와 어떻게 통신을 하냐면 그 모듈은 SPI 신호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는 이 캔버스 모듈에서 SPI 신호를 받아서 MCU로 신호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라인에는 이 캔버스 모듈이나 캔버스 쉴드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대략 UART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신 범위는 이 정도 범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호 레이트라고 있었는데 115200이 보통 사용하는 맥스 최대 속도인 UART의 속도가 되고요. UART도 뭐 고속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하는데 여기 뭐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I2C는 UART보다 조금 빠른 범위에서 약 400kbps까지 I2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캔버스는 하이스피드 캔, 그 다음에 로우 스피드 캔, 하이스피드 캔, 그 다음에 캔 FD, 캔 XL 이렇게 있는데 로우 스피드 캔은 I2C나 UART 정도의 속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하이스피드 캔은 대략 500kbps에서 1mbps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통신을 하게 되면 500kbps가 거의 일반화된 속도입니다. 요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신호를 받아서 MCU하고 통신을 할 때는 SPI,
SPI가 더 빠르죠. 자, 요거는 시리얼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둘 다 시리얼 통신이긴 합니다만, 예, SPI가 훨씬 빠릅니다. 10Mbps에서 48Mbps까지 훨씬 빠르고요. 이것도 뭐 고속으로 가면 최대 뭐 60Mbps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주요 범위는, 사용하는 범위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신호를 받아서 MCU와 통신을 하기에는 얘가 충분히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기 신호냐, 그러니까 싱크로너스냐, 어싱크로너스냐라고 봤을 때 SPI가 싱크로너스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클락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캔은 비동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신호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SPI 통신은 일대 다 통신이 가능을 하고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캔은 기본적으로 다대다 통신입니다. 그리고 선수는 SPI가 4개의 선을 갖습니다. 그래서 클락 신호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이라는 신호, 그 다음에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이라는 신호를 갖고요. 주고받는 하나는 보내는 선, 하나는 받는 선이고요. 하나는 셀렉트, 내가 요거를 일대 다통신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누구하고 통신할까를 결정하는 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개를 사용을 합니다. 캔은 두 가닥을 사용을 합니다. 캔 하이와 캔 로우라는 두 가닥선을 사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통신선, 실질적으로 통신은 캔은 두 가닥, 그 다음에 SPI는 요거 두 가닥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기화를 맞추기 위한 거하고 칩을 선택하기 위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통신 방식은 얘는 전 이중 방식, 하나는 보내는 거고 하나는 받는 거라 있으니까 얘는 전 이중 방식이 되는 거고요. 요건 좀 특이한데, 캔은 좀 특이한데, 브로드캐스트 방식이라 그래서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방송을, 무슨 말을 해버리면 전체가 다 듣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송 거리는 요거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길이가 멀래야 볼 수가 없겠죠. 캔도 얘도 비교적 빠르고 얘도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또 전송 속도는 여기 말한 대로 SPI가 훨씬 빠르고요. 그 다음에 캔도 결코 느리지 않은 속도입니다. 초당 500km에서 1Mbps 속도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한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캔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요 큰 칩이 MCP 2515라고 하는 캔 신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SPI 신호를, 여기 캔 신호와 SPI 신호를 다 만들어서 아두이노와 통신을 MCU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고요. 요 아래 두 라인은 전원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HL이라고 적혀진 게 캔 하이와 캔 로우고요. 이 라인은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도 마찬가지로 캔 하이, 캔 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듈과 이 모듈, 요걸 이제 쉴드라고 하는데, 요 밑에 있는 아두이노에 요거를 그 위에다 한 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배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배선을 할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쉴드를 또 구입을 했는데, 이 쉴드에도 마찬가지로 요 칩과 동일한 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칩과 동일한 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이 동일하고요. 칩의 재료사는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요 쉴드의 장점은 여기 SD가 아니라 TFT, 마이크로 SD 카드가 여기 같이 있어서 내가 캔 통신을 한 내용을 TFT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할 수 있는 별도로 또 추가의 모듈을 설치하지 않고 이 모듈 하나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캔버스 실드가 아마존 가격으로 45.99달러, 그 다음에 알리에서 사게 되면 대략 한 24.93달러. 제가 조회를 했을 때 대략 이 정도 가격이었고요. 요 캔버스 모듈이 아마존 가격으로 11.6달러, 그 다음에 알리에서 사면은 한 2.32달러. 가격 차이가 알리에서 산다고 치면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작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굳이 내가 요거를 사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배선을 연결한 상태로 쓰겠다 하면은 이걸 사서 쓰시면 되고요. 아, 나 이런 그런 것들이 다 귀찮다 하면은 쉴드, 캔버스 쉴드를 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 통신 모듈, 캔 통신 모듈 MCP252로 이 캔 통신 모듈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크게 중요한 칩으로 MCP252라는 칩이 있고요. 이게 캔 컨트롤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가 캔 신호와 그 다음에 SPI, 캔과 SPI 통신 두 가지 신호를 예, 만들어내고 조절을 해서 아두이노와 캔9에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칩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칩이 TJA1050T라는 칩이고요. 요게 캔 트랜시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MCP, 다른 회사의 칩으로는 MCP2551이라는 같은 회사겠죠. 같은 회사인데 이 칩의 핀 배열을 보면 TXD, RXD, TXD, RXD, CAN-I, CAN-ROW,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다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체해서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칩과 요 칩은 서로 CAN 신호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CAN 신호 그대로고요. CAN 신호는 2.5V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CAN 하이, 그 다음에 2.5V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쪽 움직이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CAN 로우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요 라인은 디지털 방식으로 요쪽 아트메가 쪽으로 신호를 줘야 되니까 요 신호는 요 똑같은 디지털 논리 신호, 캔 논리 신호가 0V에서 5V 신호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SPI 통신을 통해서 MCU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캔 통신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신호를 이렇게 신호가 얘도 캔이고 얘도 캔인데 두 개가 왜 필요한가 해서 찍어봤는데 이쪽 캔 로우 쪽의 핀, 그 다음에 요 핀의 1번 핀 여기, 그러니까 이 핀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두 라인을 제가 오실로스코프로 직접 찍어봤습니다. 그 파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단과 이쪽 캔 L, 여기 로우 캔 로우 신호로 떨어지는 요 단 두 개 신호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캔 로우 신호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아까 여기에서 요 TX캔이라고 된 신호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어떻게 주고받는지 보면 여기서는 캔버스 라인으로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하는 2.5V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신호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신호가 이 캔 트랜시버에서 나오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캔 트랜시버와 캔 컨트롤러 사이에서는 어떤 신호가 주고받냐 하면 그 신호가 그대로 디지털 이 MCU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5V 형태로 바뀐 형태로 신호가 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1V 단위니까 2.5V에서 1V가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파형들은 다 잡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신호는 보면은 한 칸이 2V씩이니까 2V, 4V, 5V, 5V 신호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파형이 거의 그대로 다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캔하고 이제 캔을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SPI 통신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SPI 통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SPI 통신은 총 4개의 핀을 사용을 하고요. 마스터 인,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이라고 하는 모시라고 부릅니다. 요 모시라는 요 단자. 그 다음에 미소,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 그러니까 마스터가 입력을 받고 슬레이브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요거 모시 같은 경우는
마스터가 아웃풋, 마스터가 신호를 내보내고 슬레이브가 신호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SCK는 클락 신호고요. 그다음에 SS는 슬레이브 셀렉트. 그러니까 SPI 통신은 일대 다 통신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클락 신호와 모시, 미소 요 신호는 공통으로 보면 이렇게 다 연결을 해놓고 요 세 개의 슬레이브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연결해서 1대 3으로 지금 통신을 한 예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SS라는 게 각 어떤 거하고 통신을 할지를 선택하는 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단자의 신호가 1에서 0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에 해당되는 요 슬레이브가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시는 마스터에서 신호를, 그러니까 이 마스터가 신호를 내보내고 얘가 신호를 받는다는 얘기고요. 미소는 마스터가 신호를 받고 슬레이브가 신호를 넣는 거기 때문에 통신 방향은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클락 신호가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데 클락 신호가 이렇게 업될 때, 라이징 될 때, 그때 타임을 기준으로 각 신호가 하이에 있냐, 로우에 있냐를 판단을 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이 SPI 통신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엔베디드 컨트롤러들하고는 SPI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원래 얘기를 하고자 했던 캔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캔은 이렇게 차 한 대에 중앙 MCU를 한 대를 놓고 컨트롤 유닛들을 하나를 놓고 이렇게 전체 각 센서들을 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전체가 뭐 꼼짝도 안 하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차를 설계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캔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아마 이런 형태로 차가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컨트롤 유니트가 있고 그 각각의 컨트롤 유니트에 이런 식으로 노드들이 여러 개의 슬레이브들이 묶여져 있는 상태로 해서 배선을 깔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배선들이 있는 거죠. 자동차에서는 요 배선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총 이런 각 노드들, 이런 슬레이브들이 뭐 1000단위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1000개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컨트롤러 개수도 꽤 많고 이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점점 더 안전장치와 뭐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요 배선 무게도 장난이 아니겠죠. 그리고 자동차는 중량을 조금이라도 뭐 단 1g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방식은 여러모로 자동차로 봤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쉬에서 캔 통신 방식을 개발해서 자동차에 적용을 했고 이 캔이라는 게 최초에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거의 산업 자동화 또는 산업 자동화, 뭐 중장비, 건설 장비, 뭐 선박, 항공기, 그다음에 뭐 유무선 통신,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캔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캔 컨트롤 모듈이 있고 캔 컨트롤 모듈에 달려있는 각 슬레이브들, 노드들이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이 있고 이렇게 서로 캔 컨트롤 유닛들을 연결하는 요 캔 버스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캔 버스를 통해서 모든 유닛들이 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하나의 컨트롤 유니트, 얘도 컨트롤 유니트, 얘도 컨트롤 유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를 통해서 신호를 서로 다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물려있는 이 노드들은 실제로 얘네들이 캔버스 뭐 통신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얘네들은 캔버스 통신이 아닌 상태로 이 컨트롤 유니트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캔 통신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냐면 가장 캔 통신을 많이 설명하는 것이 뭐 회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냐? 브로드캐스팅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캔버스 안에 어떤 한 회의실의 상황이 캔버스 통신으로 묶여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규칙을 보면 통신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한 회의실 안에서 통신 버스 안에서 주고받는 신호는 누구든지
모두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신나게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 그냥 무시를 하게 됩니다. 무시를 하고 오히려 관심이 있는 사람만 그 사람을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해서 뭔가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내가 발언을 하는 사람이 내가 뭔가 궁금하다, 뭔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서 어, 누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하면 그 중에 그걸 자주 해당되는 사람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발언을 하면 그 데이터는 모든 사람이 다 들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만 집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캔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발언권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각각 사람들은 자기 아이디, 자기 이름이 있고요. 일종의 직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이름이 번호로 되어 있는데 번호가 낮은 사람이 무조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1번이고 이 사람이 2번이다. 동시에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은 무조건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1번이 끝끝내 말을 하게 되고 2번은 말을 하다가 이 사람과 충돌이 되면 무조건 멈춥니다. 멈추고 이 사람 말이 다 끝나고 통신에서 더 이상 통신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이 사람이 두 번째 우선순위가 낮은 사람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캔 모듈 안에 이렇게 캔 모듈 안에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 개가 뭉쳐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항상 먼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주로 뭐 브레이크, 엔진 쪽에 있는 애들이 발언권이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요. 뭐 창문이랄지 뭐 깜빡이를 켠다든지 하는 신호들이 우선순위를 낮은 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 처리가 지연돼서 캔 메시지가 막 떨어져서 하는데 여러 명이 막 동시에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 일 처리가 다 알아듣지 못한 상황이 되면 그게 지금 아직 다 처리가 안 됐으니까 좀 지연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건 하드웨어에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굳이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자동적으로 발현에 오류가 있으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 전부 다 알아챕니다. 캔버스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루틴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 이상이 있는 것을 전부 감지하는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한 사람도 알아들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메시지를 끝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게 캔버스 통신입니다. 그 캔버스는 캔버스 안에 라인은 캔 하이와 캔 로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개의 캔 하이와 캔 로우를 이렇게 꼬아서 그 버스 라인을 유지를 하고요. 그 버스에 연결된 아까처럼 보인 캔 드라이버하고 캔 트랜시버 두 개로 이렇게 캔 모듈을 구성을 해서 MCU와 통신을 하는 각각 ECU나 뭐 이런 것들과 통신을 하는 근데 이런 칩은 뭐 다른 비슷한 동작을 할 수 있는 칩이 있다 그러면 그런 칩을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ECU들이 여러 개가 캔 버스를 통해서 공유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듈들이 그런 형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끝에 캔버스 라인이 이렇게 쭉 있으면 하이와 캔 로우가 있으면 맨 끝에 있는 거에는 이렇게 종단 저항이라고 하는 125ohm짜리 저항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맨 끝에 여기도 125ohm. 그러면 전체 통신 라인에 캔버스 라인에 걸쳐서 125ohm짜리 하나, 125ohm짜리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두 개의 어떤 캔버스 라인에서 저항값을 딱 찍어보게 되면 125ohm 두 개가 병렬로 걸려 있는 거니까 65ohm이 떠야 됩니다. 65ohm이 뜨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125ohm이 떴다든지 뭐 무한대가 떴다든지 뭐 65ohm보다 낮은 값이 떴다 그러면 다 이상이 있다. 어딘가가 문제가 생겼다. 이 뭐 캔버스 요 저항과의 라인이 끊겼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쇼트가 났다든지 이 라인이 끊겼다든지 하는 캔버스 라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캔버스 라인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제가
하이스피드 캔이 있고 로우 스피드 캔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이스피드 캔은 이렇게 중단장을 양쪽에다 125짜리 설치를 한다고 그랬고요. 요 각각의 라인에 캔 하이 같은 경우는 2.5V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1.5V 정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이런 식으로 파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식으로 파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캔 로우 같은 경우는 2.5V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1V 정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캔 하이와 캔 로우가 만나는 요 시점이 영어로 리세시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캔 하이와 캔 로우가 이렇게 멀어진 이 시점을 도미넌트라고 얘기합니다. 리세시브는 열성이라는 얘기고요. 도미넌트는 우성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 해석할 때는 요게 1의 의미를 갖고요. 요게 0의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보이는 파형으로 보면 여기 다시 또 1이죠. 자, 이게 하이스피드 캔에서의 시그널이고요. 로우 스피드 캔에서는 신호의 형태가 다릅니다. 이렇게 파형이 다르죠. 자, 리세시브가 아까는 이렇게 두 개가 2.5V에서 만났는데 로우 스피드 캔에서는 양쪽으로 오히려 벌어진 형태가 리세시브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마찬가지 1의 의미를 갖겠죠. 그 다음에 요게 도미넌트인데 서로 가깝게 만난 형태가 도미넌트고요. 이게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세시브. 이런 식으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캔은 로우 스피드라고 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로우 스피드 캔이 있고 하이 스피드 캔, 보통 말하는 500kbps에서 1mbps 정도에 해당되는 하이 스피드 캔이 있고요. 이 캔에서 ID가 11비트짜리가 있고 12비트짜리가 있는데 11비트짜리를 2.0A 스탠다드 캔이라고 하고요. 18비트 확장된 11비트 플러스 18비트, 11비트 플러스 18비트 해서 29비트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아이디 익스텐션된 확장형 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캔의 이 스피드가 대략 1mbps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데이터 전송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전송되는 스피드를 가변으로 막 바꿔주는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이 캔 FD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캔에서 다시 또 파생된 것 중에 캔 오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런 거는 캔의 이런 신호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이거의 상위 그룹입니다. 기본 통신 방식은 캔의 방식이고요. 그 신호를 어떤 식으로 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들을 더 상위 모델 캔 오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로 만족스럽지 않자 더 빠른 캔을 개발하게 됐고 그게 캔 XL이라는 또 새로운 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서 캔을 통해서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통신이 캔이고요. 그런데 캔으로 쭉 해서 두 가닥으로 구성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에 필요가 생겨서 굳이 캔의 스피드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한 가닥으로 배선수도 줄이고 더 스피드도 아주 느린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걸 개발을 했는데 캔은 아니고요. 린이라고 하는 걸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 네트워크에서 보통 편의 기능, 고급 기능, 뭐 거울 조정, 썬루프 뭐 이런 것들은 린으로 통신을 합니다. 20bps니까 초당 대략 신호가 20개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능, 뭐 파워 윈도우, 좌석 조절 이런 것들은 10에서 125kbps, UART랑 좀 비슷한 속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하이스피드 캔, 로우 스피드 캔들이 그런 것들, 요런 것들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캔, 우리가 알고 싶은 주로 하이스피드 캔이 125에서 1mbps인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것들은 거의 이 하이스피드 캔은 500kbps입니다. 500kbps입니다. 그러니까 1메가의 절반이었죠. 그래서 엔진 제어, 변속기, ABS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이 대부분 다 하이스피드 캔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것들은
현재로서는 뭐 이런 게 적용된 게 CAN XL 뭐 이런 게 적용된 게 아니라 MOST, FlexA, 이더넷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